안녕하십니까. 뉴스핑 경기남부 취재본부 유튜브 채널 10분만입니다. 저는 10분만 채널의 김가은 기자입니다. 오늘은 10분만 채널의 두 번째 인터뷰인데요. 경기도 의회 광명시 제2선거구에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최민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먼저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뉴스PM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광명시 2선거구 경기도의원 최민이라고 하고요. 광명 출신 도의원으로서 우리 광명 시민과 1420만 도민을 섬기고 있는 이 동네 일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제11대 경기도 의회 임기가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의정 활동 중 가장 보람된 일과 아쉬움이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쉬움이라고 할 것은 뭐 제한된 임기일 것 같아요. 우리 도민들께서 잠시 위임해 주신 권한이다 보니까 유의미하고 지속 가능하게 사용하고 싶은데 사실 한정된 시간 안에 성과를 내야 돼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보람된 일도 너무 많습니다. 제가 뭐 지방의회 후원금 제도 촉구 건의도 했었고, 그 건의한 이후에 지방의회 후원금 제도가 생겨서 청렴한 의회 그리고 유능한 인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틀을 좀 만들었는데 일조했다는 것,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기억이 되고, 네. 청소년들이 도박 문제도 좀 심합니다. 도박, 마약 문제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좀 대응을 함께 할 수 있는 틀을 제가 조례로 만들었던 점, 이런 점들이 좀 많이 기억이 나고, 그 외에도 제도적으로 준비할 것들을 사실 기획재정위원회 전반기 활동하면서 예산적인 부분을 많이 준비했고,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는 그 기재위 때 경험 큰 틀을 갖고 경험을 했다면,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회는 그 복지의 사각지대, 꼭 지원해야 될 대상들을 핀셋으로 지원한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었습니다. 청년정책, 청소년정책, 이주민정책, 그런 것들을 하면서 대단히 보람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과 삶에 직결된 문제에 대해 의원님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경기도 의원 초선이신데 네.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을까요? 사실 정치 실무자, 정책 실무자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2015년 3월부터 국회 보좌진으로 일을 했고, 인턴 보좌진을 시작을 해서 뭐 이렇게 차근차근 9급, 7급, 6급, 5급 공무원까지 하다가, 제가 이제 백재현 국회의원님이라고, 제 고향이 광명의 고향인데 광명의 국회의원님실에 제가 공채로 들어가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광명을 위한, 내 고향을 위한 정치를 한번 해봐야겠다 다짐하던 차에 국회의원님이 이제 바뀌셨어요. 백재현 국회의원님이 임기가 끝나시고 이모경 국회의원님, 우리 국가대표 선수였던 국회의원님이 오시면서 이제 출마 권유도 해주셔서 제가 이제 경기도의원으로서 직접 광명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진행되고 있는 거 맞죠? 맞습니다. 네. 뭔가 고향을 위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제 우리 광명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어떤 일을 해오셨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사실 저 나이 세대에는 고향이라는 그런 굉장히 소속감은 좀 덜합니다, 사실. 근데 광명을 사랑하게 된 광명 시민들이겠죠. 시민들이 제 지역 주민이기도 하면서 저희 가족들이기도 하면서 뭐 이웃사촌이기도 했던 분들이 다 시민들로 좀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심정을 이해하는 정책들을 좀 하고 싶었고, 광명은 재개발, 재건축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양한 인프라들이 확충되고 있는 차에 개발 계획이 없는 곳들, 그런 곳들에 되게 심리적 격차들이 있어요. 그 격차를 좀 인프라로 보강해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좀 컸고, 대표적으로 우리 경륜장이라는 54,000평 되는 큰 시설이 있는데, 제 지역구에, 그 지역구에 있는 그 땅 일부를 주민들이 체력 검진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체육 대회도 할 수 있는 복합 체육 시설을 짓는데 시민의 혈세에 한 푼도 들어가지 않고 문체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있는 사업 보조 기금으로 그 일을 진행할 수 있게 했고, 거기가 또 개발 제한 구역이다 보니까 경기도에 인허가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 부분을 경기도지사와 제가 도정 질문해서 요구를 했고 관철해서 곧 개관합니다. 지금 건축 중에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제가 의정활동에 방점을 두고 있어요. 제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거든요. 시장과 국회의원과 연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좀 경기도의원으로서 좀 그런 부족한 부분들, 사각지대를 메우는 그런 일에 집중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군요. 말씀하신 여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 확보가 중요했을 텐데요. 광명 지역 발전을 위해 도비를 어느 정도 확보하셨고 그 예산은 주로 어느 곳에 쓰였는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역대급 도비 확보라고들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이번 임기 때가. 저희가 뭐 100억 이상 되는 예산들을 좀 확보해 왔었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네. 특별조정교부금이라 하는 것은 일반적인 교부금은 다 목적세이기 때문에 목적이 있는 예산들인데, 특별조정교부금은 그 지자체에 특별히 필요한 사안들을 사업을 특정하지 않고 받아올 수 있는 도비라서 굉장히 다양한 인프라들을 확충하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아까 앞서 말했던 그런 시설도 시설이지만 기존의 노후화된 공원 시설들 개선하고 우리 특히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뭐 청소년 상담센터 증축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수영장 같은 노후화된 시설들이 있었어요. 복지관 안에 그런 부분 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좀 방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확보해 왔습니다. 네. 뭔가 주민들의 삶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저희는 경륜장이라는 시설이 있어요. 경륜장이라는 시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사행산업이다 보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세금들이 도세거든요. 네. 레저세가 발생하는데 그럼 그 도세, 경기도의 세금에 대한 기여 부분들을 충분히 제가 도지사한테 어필을 했고 기획재정위원회가 기조실과 예산담당관을 소관하거든요. 그 예산담당관이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하는 거고 때문에 제가 우리 광명시의 도세 기여도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저희가 받는 특별조정교부금의 실링이 좀 커진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번 임기 때 유독 도세 성과들이 좀 났던 것 같습니다. 너무 제가 자랑을 했나요? 아닙니다. 정말 주민들의 삶에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인 것 같습니다. 이제 10일 경기도 의회 의정 활동이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중점을 두고 앞으로 남은 기간 어떤 행보를 계획 중이신지 말씀 해주시겠어요? 저는 임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약간 일관된 전략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의회와 지역 현안과 의회 상임위 정책들을 균형 있게 제가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임기 말미라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없고 제가 지금 몸 담고 있는 위원회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인데 정말 생애 주기별 모든 필요한 사안들을 다루거든요. 관련된 정책도 정책이지만 특히 저는 이제 어린이집이 지금 유보통합이라는 큰 어젠다 안에 되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마침표 찍는 것이 목표고 그 안에 지금 법률이 제정되는 것들이 수반돼야 되는데 법이 제정되고 있지 않아서 조례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거 도에서 일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 부분들 그런 부분을 챙기고 있고 특히 0에서 2세 영화들 급식비 부분에 대한 어떤 논쟁들이 지금 굉장히 심화되어 있는데 그 사안들이 좀 제 임기 중에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국회와 정부 그다음에 경기도를 교섭하고 있습니다. 그것 덕분에 이제 이모경 국회의원께서 제가 원했던 그 법안들을 또 대표 발의해 주셔서 국회의원과 도의원 그리고 도의원과 시장이 합을 맞춰서 일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이번 임기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답변이 좀 됐나요? 네, 맞습니다. 아유. 기자님 너무 긴장을 하셔서 저보다 더 긴장을 하셔서 아닙니다. 네네. 네. 네. 지역 현안을 세밀하게 챙기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네, 도의원으로서 정치원으로서 정치 철학이나 소신이 있다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뭐 대단한 정치 철학이 있는 그런 인물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도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조건 현장에 답이 있다. 그리고 국민의 집단 지성에 기대어 일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의정활동에서 많이 배웠어요. 예를 들면 이메일 같은 경우 이메일로 이렇게 많이 소통을 주셔요 주민들이. 예를 들면 저희가 도세 감면 조례를 제가 발의한 적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경기도는 이제 중과세 지역이어서 사실 NGO 같은 비영리법인을 만들 때도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인구가 1420만처럼 대한민국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지자체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면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그 사각지대를 메우는 게 NGO들의 역할인데 NGO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이 사실 부적절하다 판단했고 서울시보다 더 결단을 내려서 크게 감면할 수 있도록 특히 영세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법인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준비했는데 준비한 게 제 머릿속에 나온 게 아니라 주민들께서 의견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국민의 집단지성에 기대어서 일하는 것이 내가 다양한 컨텐츠와 아주 실효적인 정책을 하는데 주요하다는 것들을 이번 의정활동에 배웠고 앞으로도 그렇게 다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의정 활동을 하면서 미래 경기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지 궁금합니다. 미래의 경기도, 제가 도지사가 아니어서 발언에 되게 신중해야 되겠지만 지금 경기도에 1420만이라는 인구를 집중시켜서 행정 시스템을 갖고 가는 건 굉장히 큰 무리가 있습니다. 다극화시켜야 되는데 역시나 경기 남부권이 발달하고 남부권의 모든 행정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때문에 우리 뭐 북도 신설에 대한 그런 논의도 있었지만 그걸 떠나서 행정망을 좀 촘촘히 다룰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북부와 남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전략들,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국회와 교섭해야 될 사안들, 이것들을 도지사가 좀 충분히 준비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북부 도민들과 남부 도민들이 이 경기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릅니다. 남부는 네. 포화를 거쳐서 이번에 우리 11호 부동산 대책을 봐도 경기 남부권이 12곳이 포함됐잖아요. 맞습니다. 경기 북부권은 이미 규제를 많이 받고 있어서 사실은 뭐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 가치, 인프라면 인프라 이런 거에 굉장히 큰 격차를 느껴요. 제가 그걸 직접 확인할 때가 언제였냐면 그 청년 기본소득, 그 24세, 만 24세 청년들에게 주는 기본소득 아세요? 100만 원씩 주는 거? 네.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모르셔도 괜찮아요. 모르셔도 괜찮은데 네. 그걸 이제 경기도가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북부에 있는 청년들은 그 도시에서만 쓸 수 있게 지역화폐를 지급하다 보니까 학원에서 결제도 할 수 없고 도서를 사기도 어렵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격차가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청년 기본소득 정책을 좀 개선하자. 그래서 실제 청년들에 필요한 콘텐츠 항목으로 9개로 특정했고 실제 자기 시군을 넘어서도 결제할 수 있게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적 격차를 감안하지 않은 단순 집행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대로 정책을 점진적으로 유연하게 언제든 수정할 수 있는 그런 태도. 의회의 태도도 중요하지만 경기 도정을 이끌고 있는 김동연 도정의 태도도 그렇게 변화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경기 도정이 좀 더 합리적인 행정 시스템과 신뢰를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을 했다고 네,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단순히 이것도 저는 사실 38살인데 네. 저는 사실은 이제 국가 법정 나이로는 청년이 지났고 경기 도정의 조례로는 아직 청년이에요. 아직 청년인데 사실 저는 청년 기본소득의 그 수혜자는 아니었어요. 수혜자는 아니었는데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인지할 수 있었냐면 토론회를 열었거든요. 청년 기본소득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토론회를 열고 청년들의 난상 토론을 제가 봤어요. 굉장히 깊이 있고 굉장히 많은 사례를 준비해온 청년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단순히 우리 기본소득이라서 100만 원 뿌리고 마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진짜 이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디딤돌 삼아서 도약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많구나. 그리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구나. 그 아이디어를 모아서 정책을 수정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토론회만큼은 가장 많이 열었던 의원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어떤 형태로든 원래 도의원이 토론회를 할 수 있는 게 두 종류예요. 네. 경기도청에서 하는 토론회, 경기도 교육청에서 하는 토론회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도 경기연구원,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온갖 그 공공기관과 함께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 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어서 전문가의 의견, 현장에 직접 수혜받는 사람들의 의견, 혹은 그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견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정책을 수립하려고 노력했고 그것이 저 스스로도 성장하게 했고 함께 도민들의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내면서 도민을 위한 정책화 예산화 되기도 했고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경기도 의원들이 집중해야 할 일이 아까 토론도 있겠지만 다른 일이 더 있을까요? 경기도의원들이 집중해야 될 일? 네. 너무 많죠. 사실 민생 현장에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사실 경기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저희가 광교랑 광명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는 뭐 좀 그나마 가까운 거리에 있는 편인데 그래서 현장에 많이 제가 오고 가려고 합니다. 주민들 의견도 듣고 제가 생물학적 나이는 청년이지만 사실 제가 다뤄야 될 사안들은 각 생애 주기별 모든 사안들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 들으려고 하고
좀 생경한 분야인 이주민 사업들에 대해 제가 사실 좀 기초가 부족해서 관련된 용역을 의회에 요청해서 2천만 원짜리 용역을 해서 이 이주민 정책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경기도가 이제 80만을 넘었었거든요, 이주민들이. 그럼 그분들을 우리의 국민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우리 정서적으로 되어 있는가, 그리고 우리 정책적으로 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좀 화두로 던졌고, 관련된 정책들 맵을 만들고 있어요. 그 맵은 뭐냐면 31개 시군마다 산업 컨디션이 다 다릅니다. 어디는 바다를 끼고 있고, 어디는 1차 산업에 집중하고 있고, 어디는 3차 산업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시군들이 다 있어서 거기에 외국인들,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이 정주하고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틀을 경기도가 만들어 드리자, 이런 판단으로 관련된 기본 조례를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곧 발의할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실까요? 지방선거에 대한 계획이요? 네, 물론 맞습니다. 있죠. 네. 물론 있고, 제가 초선 도의원인데요. 네. 재선 도의원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원래 이런 말 처음 드리는데, 방송에서.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저는 표준이라고 생각해요. 네. 경기도의 모습이 대한민국 전체 모습과 되게 다 있습니다. 관련해서 하고 싶은 정책도 아직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경기도의원으로서 우리 주민들께 필요한 그 도비 확보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의원의 개인 역량에 따라서 크게 편차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건 제가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좀 재선을 해서 좀 더 의회의 중요한 보직들을 좀 맡아서 이번 광명과 경기도민을 위해 더 많은 일도 좀 하고 싶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주민들이 선택해 주셔야 네. 가능한 일이죠. 최선을 다해서 선택을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경기도민 그리고 광명 시민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28만 광명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이야기가 좀 우리 주민들에게 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정치인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들이 하는 정책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야 정치가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유능해집니다. 시민 여러분, 유능한 정치인을 발굴해서 우리 시민들의 가장 큰 목소리, 대변자로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일선에서 최민우 의원도 최선을 다해서 뛰고 우리 시민들이 잠시 위임해 주신 그 권한, 귀한 일 하는데, 오로지 우리 민생을 위하는데 사용하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민 경기도 의원님과 함께 광명의 현안과 비전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10분만은 다음 시간에도 우리 동네에 유익하고 속 시원한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